지금 카타르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카타르 도하 북부 사막지대에서 울려 퍼진 한 남자의 목소리는 전 세계 방송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섭씨 45도, 땀이 증발하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죽음의 땅 위에서, 그것도 물 한 방울 없이 자라난 상추와 바지를 바라보며 한 나라의 고위 관계자가 눈시울을 붉힌 것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파이살 알 하미디, 카타르 국가식량개발청 실장이자 왕세제의 최측근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가능성이 세계 농업사의 판도를 바꾸게 될 거라고.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파이살 알 하미디입니다. 카타르 국가식량개발청 실장으로 2023년부터 왕세제 직속 농업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왕세제가 제게 처음 한 말,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이 나라는 석유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량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 저는 이 말을 신념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석유 수출국이라는 틀 안에서 카타르는 언제나 수입국이었습니다. 쌀도 밀도 채소도 모든 게 타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하지만 월드컵 이후 국가 다각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식량 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였지만 저에겐 명령이었고 동시에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사막 농업 시스템을 갖춘 중국을 천웨이라는 이름의 국영농업기술공사 부사장, 그는 너무도 유능했고 프레젠테이션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드론 기반 관계, 염분 자동 정화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작물 교체 알고리즘. 솔직히 말해 그 자리에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카타르 북부 자흐라 지역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언론은 사막 위에 희망이라 치켜세웠고 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나지 않아 희망은 불안으로,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센서 오류라 했습니다. 그 다음은 급격한 염도 변화. 하지만 현실은 단순했습니다. 작물이 죽어가고 있었고 땅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염화나트륨 결정이 토양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남은 건 죽은 줄기와 바스라진 잎사귀 뿐이었습니다. 천웨이는 말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합니다. 문제는 환경입니다. 사막의 한계죠.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선택이 스스로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환경 탓이라는 말은 책임 없음과 동의어였습니다. 그 시스템은 바로 이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며칠 뒤 국제식량기구로부터 도착한 보고서가 결정타였습니다. 현재 카타르 식량 자급률 7.4%, 2026년까지 10%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 그 문장을 읽고 난 뒤 손이 떨려 문서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론은 우리를 조롱했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기술 대국에 속았다. 황금 사막이 썩어간다. 국가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정점에는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세제가 저를 비공식 저택으로 호출했습니다. 말이 아닌 눈빛으로 제게 묻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그분은 단 한 문장만을 남기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경험보다 가능성을 보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모든 결정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전환이 바로 그 가능성에서 시작되리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뉴스부터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기사였습니다. 중국 시스템, 카타르 기후에 적응 실패.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그것은 국가망신이라는 단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 이후 첫 국가 전략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사막의 패배, 중국의 기술은 아니었다. 카타르의 판단 미스였다. 회의실에서는 침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질문은 금기처럼 여겨졌고 기술진들은 하나둘 입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천웨이조차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귀국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가 돌아올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제식량포럼 회의에서 카타르는 공식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막지대 기후 조건은 예외적이나 정책 실패는 결코 국제사회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제 원조를 받으려면 신뢰부터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왕세제께서는 여전히 저를 신뢰하고 계셨지만 신뢰 외 모두가 조용해질수록 제 심장은 더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국가의 체면은 단순한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체면은 곧 존재였습니다. 중동에서 체면을 잃는다는 건 대화의 자리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왕세제 주관으로 열린 고위급 안보자문회의에서 농업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고위 관료 간 고성이 오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수입해 체면을 지킬 수 없다면 기술을 포기하고 자금률도 버려야 합니다. 체면 없이 식량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발언은 곧바로 언론에 유출됐고 논란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왕세제께서는 그날 밤 공식 채널을 통해 단문 성명을 내리셨습니다. 기술은 체면이 아니다. 기술은 생존이다. 그리고 생존은 경험보다 가능성에서 온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기존 정책의 부정을 의미할 수도 새로운 방향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저를 향한 메시지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왕세제의 수석 비서관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문서, 대체 기술 초청 검토안. 비서관은 말했습니다. 이건 왕세제께서 직접 승인하신 문건입니다. 자리를 보존하고 싶다면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저는 문서를 열었습니다. 세계 8개국이 나열되어 있었고 가장 하단에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솔직히 말하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한민국이 뭘 하겠다는 거야?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조용히 시작합니다. 하지만 끝은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능성을 보라고 하신 그 한마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초청 승인, 대한민국.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온 기술자가 그 넓은 황무지 위에서 무슨 일을 벌이게 될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배정호였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그가 제출한 기술 제안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 4장짜리 문서였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인쇄된 제목, 자율순환형 생태 기반, 스마트팜 모듈, 시연한. 솔직히 말하자면은 문서의 형식부터 신뢰감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한 국가입니다. 필요했던 건 검증된 시스템이지 실험적인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라기보단 아이디어군요. 제가 말하자 옆에 있던 기술자 마흐디가 웃으며 끄덕였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건 실패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한 줄 제 눈을 오래 붙잡았던 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식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이 살아갈 조건을 디자인합니다. 중국은 항상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절수 방식, 센서, 전력 효율, 모든 게 숫자와 그래프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달랐습니다. 조건을 디자인한다. 이 말이 거슬릴 정도로 생소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배정호라는 이름의 기술자에게 조건부 초청 문서를 보냈습니다. 공식 프로젝트가 아닌 시험평가용 제안 테스트. 그 역시 처음엔 이건 제 수준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다시 도착한 그의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실패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저희는 시스템을 팔지 않습니다.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남자가 단순한 기술자만은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걱정도 들었습니다. 너무 철학적이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 생각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청장은 발송됐고 왕세제에게도 보고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남은 건 한 가지. 이 사람이 실제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도착 당일 저는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평소엔 수행비서에게 맡길 일이지만
왠지 이 사람은 제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 직원이 알려준 비행기편에서 몇몇 아시아계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건 이랬습니다. 최신 장비를 실은 대형 박스들, 전기 발전기, 기상 분석기, 고해상도 농업 드론,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진.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건 전혀 달랐습니다. 남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 셋, 통역 한 명, 그리고 작은 수송 캐리어, 넷.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사이 실장님. 저는 배정호입니다. 농사꾼입니다. 영어 발음은 그리 유창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귀에 밝혔습니다. 농사꾼이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우리는 카타르 자흐라 외곽 실증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저는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기온이 섭씨 43도를 넘겼습니다. 태양은 하늘에 솟구친 지 오래였고 모래는 마치 철판처럼 발바닥을 태웠습니다. 우리는 자흐라 외곽 중국 기술 시스템이 완전히 철수된 후 방치되던 시험 부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그 땅은 정말 죽은 듯 했습니다. 염분이 표면을 덮었고 바람은 흙 대신 하얀 결정들을 날려보냈습니다. 파이프는 녹슬어 있었고 센서 박스는 반쯤 모래에 잠겨 있었습니다. 배정호는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돌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땅 익숙합니다. 제주도에서 이보다 더 심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과장도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제주도가 어디지? 화산지대라던데 거기랑 이 사막이 같다고? 이해하지 못한 듯한 그들의 표정을 뒤로 하고 배정호는 트럭에서 하얀색 컨테이너 하나를 내렸습니다. 길이 6m, 높이 2.5m. 누가 봐도 단순한 저장 박스처럼 생긴 그것은 1시간 만에 바닥 고정이 끝났고 3시간 만에 솔라 패널이 위에 올려졌습니다. 전기선이 없습니다. 발전기가 없습니다. 관계 시스템도 없습니다. 물탱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술팀장 마흐디가 불쑥 물었습니다. 이건 전시용인가요? 그냥 박스 안에 조명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배정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시 받습니다. 자연이 이겨낸 생명의 결과물을 그대로 전시하는 공간이죠. 그는 단 하나의 전원 버튼을 누르고 곧 컨테이너 벽면이 자동으로 열리며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패널, 내부 순환형 환기 시스템, 천장과 바닥 사이를 타고 도는 빗줄기. 그리고 중심부에는 사람 키보다 높은 반원형의 식물탑이 서 있었습니다. 물이 어디 있죠? 제가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물은 없습니다. 공기에서 수분을 뽑아 쓰고 그걸 다시 내부로 순환시킵니다. 우리는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수분을 빌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설명은 너무 허황돼 들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은 얼마나 물을 줄 수 있느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물 없이도 잘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순간 내부에 조명이 켜졌고 식물탑 안에서 푸른 잎사귀들이 촘촘히 빛을 반사했습니다. 상추였습니다. 그리고 바질, 루꼴라, 아람 그 모든 작물이 이 컨테이너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숨을 멈췄던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숨소리를 들키기 싫을 정도로 이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팀원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저걸 심었지? 그때 배정호가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심은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조건을 만들었고 식물은 그 안에서 스스로 자란 겁니다. 그의 말은 그 순간엔 마치 종교 같았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거부하기도 어려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제 손엔 기술평가 보고서 대신 배정호의 내 장짜리 제안서가 다시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9시 컨테이너 안에서 무언가가 수확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단순한 작물의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카타르 국민들이
아직 알지 못한 미래에 대한 첫 장면이었습니다. 수확이 이루어진 거는 시연 후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컨테이너 안은 말 그대로 숨죽인 생태계였습니다. 공기도 조용했고 식물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배정호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컨테이너 중앙에서 초록빛 상추 한 포기를 뽑아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다급히 다가섰고 기술팀 마으디가 그 장면을 멈추려 했습니다. 아직 검증도 안 끝났는데 수확부터 하시면.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물은 수확하는 순간부터 데이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걸 검토하실 건가요? 살아있는 걸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판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온도 42도, 습도 18%, 전력은 100%자가 발전, 급수량은 0리터. 시스템이 기록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물 한 방울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공기 중 수분만으로는 이 정도 성장률이 불가능해요. 작물을 미리 심어둔 건 아닌가요? 시연용으로 조작된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측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던 자문관 하나는 회의 중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과학은 감동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이건 전시입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쇼죠. 파이살. 저는 그날 회의실 안에서 유일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언론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감정에 호소한 한국 기술 실효성 논란. 시스템인가 쇼인가. 카타르 기술위원회 내부 갈등 불거져. 중국 측 반박. 한국 기술의 과학적 한계 지적.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배정호가 수확한 상추를 가만히 손에 들었습니다. 잎의 결이 살아있었고 끝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확 후 4시간이 지나도 그 어떤 위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다시 그 컨테이너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사막에 컨테이너는 여전히 자율 전원으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고 내부 조명 아래 새로운 잎사귀 몇 개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처음으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배정호가 조심스레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작 패널을 꺼내 내부 기온, 습도, 광량 변화를 차분히 보여줬습니다. 실장님,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제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기계가 환경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식물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제 뇌를 관통해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남자가 말한 생태계가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연 5일 후 카타르 왕립과학기술위원회는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스마트팜 기술시험 평가 결과 보고 그 자리에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엔 위원장이 앉았고 그 옆엔 중국 측 기술자 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귀국했던 상태에서 이 보고를 위해 다시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시작부터 그의 목소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기술은 선별적 시연입니다. 대기 수분 채취 시스템의 효율은 실험실 기준에서나 가능한 수치고 실제 야외에서 이 정도 성장률을 보이려면 최소 3배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즉 이건 극도로 연출된 환경이거나 단기적 결과일 뿐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기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배정호가 단상에 올라 조용히 리모컨 하나를 눌렀습니다. 뒤편 스크린에 그날 시연장 내 실시간 전력 사용 로그가 공개됐습니다. 0.84kW 딱 그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엔 시간대별 작물 생장률 변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뜨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에너지를 밀어넣는 게 아니라
조건을 최소로 설정해도 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작물을 자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 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위원회 위원장도 반론을 던졌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생존은 기술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성을 원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아니 싸늘해졌습니다. 기술자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언론은 노트북 자판을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정확합니다. 카타르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생산성만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분명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없는 땅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판 게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를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살아남는 기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다음날 아침부터 전 카타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세제가 저를 다시 비공식 회의실로 부르셨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 기술자, 당신은 믿나?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여준 살아있는 공간을 믿습니다. 왕세제께서는 아주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그럼 이건 이제 내 문제가 된다. 그 말은 이제 결정권이 저를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카타르의 선택은 왕세제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왕세제의 발언 이후 우리는 곧바로 실증 확대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처음엔 단 3기의 컨테이너만 배치되었지만 불과 보름 만에 그 숫자는 25기로 늘어났고 2달 후에는 110기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컨테이너는 전원 독립형, 태양광 100%, 배터리 무보조, 급수량 0리터 유지. 생장률은 기존 중국 시스템 대비 58% 향상, 생산 후 폐기율은 6% 이하.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수치는 관리 인력 1인당 운영 가능 컨테이너 수 9기. 이 수치는 기존 카타르 농업 기준의 7배였습니다. 왕립농업기술원은 곧 위기 회복 선언문을 발표하며 한국 기술이 자국 농업 회복의 중심이 되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직후 벌어졌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중동 지속가능 농업 컨퍼런스. 카타르 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저는 마지막 세션에서 준비된 7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사막에서 상추가 자란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조작이라고 외칠 줄 알았지만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건 UAE 농업부 차관이었습니다. 그 시스템 수출 가능합니까? 이 한 문장이 회장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 시스템은 일본 기준에서도 혁신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철학이 다릅니다. 그 자리엔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다들 눈으로 확인했고 입으로 불렀습니다. 그건 그냥 스마트팜이 아닙니다. 그건 환경을 재설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컨퍼런스 이후 카타르엔 총 11개국 37개 대표단이 입국했습니다. 모두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태양, 공기, 그리고 자라고 있는 잎사귀들. 언론은 이 현장을 생중계했고 특집 기사로 이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그 제목은 이랬습니다. 물을 버리고 생태를 얻은 나라 카타르. 그리고 기사 하단엔 작게 이런 문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가 아니다. 기술은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처음부터 배정호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술 시연이 끝난 뒤에도 컨퍼런스나 언론 인터뷰엔 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카타르 국영 방송에 요청해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은 말을 남기기보단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술진 중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당신이 설명해야죠. 그러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흙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흙이 말을 꺼낼 수 있도록 귀를 댄 것뿐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컨테이너 현장을 돌며 직접 내부 필터를 확인하고 가끔은 맨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오늘 공기 좀 탁하네요. 식물들 숨을 너무 깊이 쉬어요. 기술자들이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공기를 만져서 아냐고요? 숨을 쉰다고요? 식물이? 그런데 그가 말한 날 실제로 습도 데이터는 변했고 이틀 후 광합성 효율이 13%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저건 감이 아니라 감각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자가순환 90일. 태양도 물도 외부 지원도 없이 한 대의 컨테이너가 스스로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네 번째 수확을 앞둔 채소들을 바라보며 저는 어느 때보다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오후 정호 씨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실장님, 내일 저녁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작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컨테이너에서 키운 작물로 식사를 하겠다는 건가 싶었고 솔직히 마음 한편엔 반신반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 작물들, 이 땅에서 처음으로 살아남은 아이들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같이 나눠 먹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저녁 붉은 태양이 사막 너머로 기울 무렵 자흐라 시험지 한 편에 임시로 만들어진 작은 테이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낯선 냄새와 익숙한 향이 섞인 접시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정호 씨는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말없이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건 한국식입니다. 좀 독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 자란 채소들이에요. 첫 번째로 나온 건 겉절이 김치였습니다. 배추는 컨테이너 안에서 자란 것이고 양념은 고춧가루 없이 허브와 간장으로 맛을 낸 간이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루꼴라와 상추를 겹쳐들기름을 뿌린 쌈. 고기는 없었지만 향만으로도 입안이 꽉 찼습니다. 메인 요리는 두부 위에 바지를 얹고 된장으로 간을 한 구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재료 모두가 우리 땅, 아니 이 사막에서 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 이 땅에서 나온 겁니까? 제가 묻자 정호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에서 난 겁니다. 그 말은 이 땅이 더는 사막이 아니란 뜻이죠. 그 말을 듣고 제 입에 상추쌈 하나를 넣었을 때 놀랍게도 입안에 퍼지는 건 맛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땅, 데이터만 남던 그 사막 한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제 입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맛 편안하네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고 정호 씨는 그제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땅 맛입니다. 기술 맛은 아니고요. 식사가 끝나자 그는 나무 막대를 세워 작은 깃발을 하나 꽂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그린 초록색 사각형 안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 수 있다면 살게 하자.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동안 믿어왔던 기술의 정의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시스템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관계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 한 끼의 밥상이 기술보다 더 많은 걸 증명해 줬습니다. 정호는 프로젝트 종료를 2달 앞두고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실장님, 이제 저희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계약 연장이 확정된 상태였고 여러 국가에서 초청이 쏟아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왜요?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전달하는 거지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면 생태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공항에서도 배웅을 사양했고 언론엔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저는 작은 메모 하나를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덕분에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막에서 작물이 자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식량기구는 이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농업 사례로 카타르 스마트 생태 순환 시스템을 공식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의 서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농업이다. 그 문장은 국제사회에 강한 울림을 줬고 그해 3월 첫 확산 국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케냐, 나이로비 외곽 수년간 방치되던 건조지에 한국에서 공급된 에코 컨테이너 모듈 7기가 설치됐습니다. 태양광 패널, 자가 순환 영수 분해수 장치, 내부 생태탑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정호 기술팀이 남긴 설계 문서. 그 설계 문서는 단순한 기술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땅에서도 숨통을 만들어내는 법에 대한 한편의 철학과도 같았습니다. 이어 남미, 동남아, 유럽 일부 극지대 국가들에서도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6월 국제기후총회에서는 도시형 자립 농업 모델 세션에서 카타르의 사례가 단독 발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발표를 맡았고 마지막 장에서 이 문장을 띄웠습니다. 기술은 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 없이도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연단 아래에 앉아있던 각국 대표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 기후총회 사무차장 한 명은 발표가 끝난 후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업화된 농업만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람 중심 농업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 이름 없는 기술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그 다음 달 그 프랑스와 캐나다가 한국 기술 기반 생태순환 시스템을 공공농업 인프라로 채택했습니다. 그들이 공식 문서에 사용한 용어는 K 에코시스템, 국가 단위로 등록된 한국형 농업 생태계 설계 플랫폼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대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된 나라는 한국. 하지만 그 뿌리를 내린 땅은 카타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단 4장짜리 제안서 한 명의 조용한 기술자 그리고 무너진 시스템 위에서 다시 일어선 한 나라의 결단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카타르 중부의 작은 촌락 알라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중앙 전력망과 단절된 지역으로 전기, 수도, 통신 모두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고 정부의 농업 확산 대상에서도 늘 제외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 여름 그 마을에 처음으로 한국형 자립형 스마트팜 컨테이너 한 대가 배치됐습니다. 운영을 맡은 건 마을 여성위원회 대표인 한라무사. 그녀는 컨테이너 운영법을 배우기 위해 자흐라 실증단지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았고 그 후로 매일 아침 일출 전에 컨테이너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서 자라난 바질과 루꼴라를 첫 번째로 먹은 사람은 그녀의 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고 신선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였지만 그 지역엔 재배도 수입도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날 마리아는 인생 처음으로 그 땅에서 직접 자란 채소를 먹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직접 길러낸 한 입 한 입이 숨쉬는 잎사귀를 입에 넣으며 그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차갑지 않아. 이건 우리 땅 같아. 그 말은 곧 지역 뉴스에 실렸고 카타르 국영방송은 사람을 살린 컨테이너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은 한국의 기술진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남긴 그 작은 컨테이너 하나는 이제 카타르 내 32개 지역에서 이 700명 이상의 영양 불균형 아동과 고령 농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이 바꾼 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팔지 않은 기술이 있었고 사라진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카타르 왕립식량개발청은 국가 식량 자급률 32.1% 달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목표보다 1.1%를 초과한 수치. 하지만 수치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 수치가 우리 땅 안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왕세제를 마지막으로 독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고하던 자리에서 그분은 오래 침묵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식량을 얻은 게 아니야. 우리는 스스로를 회복한 거야. 그 한 문장은 지난 1년간의 모든 여정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중국은 기술을 줬지만 관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시스템을 보냈지만 철학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작은 컨테이너 하나에 사람을 넣어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고 성과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을 말하기 전에 흙을 먼저 받고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전에 공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자흐라의 실증지를 찾습니다. 자흐라 그곳에 가면 여전히 조용히 숨쉬는 컨테이너들이 있고 바람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식물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조용한 작업복의 발걸음, 그가 지나가던 그 무게 없는 걸음소리, 기술은 결국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기억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술이 남긴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조심스레 배워볼 수 있었던 것은 진짜 기술이란 결국 살아남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점이었다는 걸요. 공감이 되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김아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